전화 온 거 먼저 오늘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그래도 요즘 반등이 있어가지고 조금 편안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여전히 어려우세요? 반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체감이 이게 안 너무 되시는군요. 고점에 샀나 봐요. 어떤 종목이세요, 선생님? 엔투텍. 엔투텍. 응. 네, 얼마에 사셨어요? 2,340원에 15%. 2,400원대 진입하셨군요. 300원대. 2,340원에. 언제세요? 그죠? 한참 내려가야 되겠네요. 네, 좀 몇 달 됐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실 정도로 가물가물하시고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에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신고가 날 때. 그쵸? 지금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떤 부분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예, 이거를 네. 물을 타서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 네.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네. 물을 타서 기다릴까, 그냥 기다릴까? 일단은 결론은 좀 기다리시는 건 쪽으로 내신 게 맞으세요? 선생님 상황이? 네. 네. 지금 팔 수가 없는 가격대라 가지고. 네. 만약에 비중을 투입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나 물량 더 늘리실 지금 상황이 되세요? 15% 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15% 더 사면 되는지. 30% 그럼 확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단가가. 네, 과연 효율적인 전략인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선생님 들어보시고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때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네. 네. 엔투텍 때문에 시름이 지금 깊으신데, 많이 되셨어요. 들어가신 지 오래되셨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지금 너무 주가가 빠지니까 더 살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 더 들어가셔도 되실지요? 네, 신규 전문가님. 이 종목은 안 돼요. 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면은 원래 이제 하는 일은 반도체, 진공밸브 이쪽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하는 일이 엔터 사업도 하고, 마스크 OEM도 하고, 백신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그 2020년도에 10월, 11월, 12월 달에 뭐 가격이 9,05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백신 사업에 뭐 진출한다 이래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마주고 말이 좋아서 사업 다각화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회사는 그때그때 봐서 돈 되는 사업에는 다 지금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오느냐 봐야 되는데 매출도 좀 들쑥날쑥합니다. 2019년도에 59억이었다가 20년도에 575억, 21년도에는 또 446억, 22년도에는 540억.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금 안정적인 어떤 캐시카우도 없고, 그리고 뭔가 성장 어떤 아이템이라고 할 만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테마주로서 활동하지 않으면은 시세 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언제 어떤 테마를 기다리고 이 종목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분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꼭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 반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중대형주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80원짜리 이런 종목을 들고 지금 고민하시다 보면은 그 고민이 정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반등이 조금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거 기다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손절을 과감하게 단행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거를 손절 처리를 감행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기다리지도 말고. 예. 조금 냉정하게 시청자님 진단이 나왔는데 이 기다리시는 세월이 더 고통이 이제 길어지실 가능성을 감안하셔가지고 나온 전략이거든요. 네, 지금 뭐 더 사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제일 먼저 이제 서두에서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내주셨고요. 네. 어떡해요. 시청자님 일단은 이 종목을 이별하시면은 더 빠르게 이 손실을 복구하실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시는 게 더 빠른 답일 것 같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좀 속상하시죠? 네. 이거를 매도를 정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할 수 있는 가격대 라인 잡아주실 게 조금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은 네네. 또
또 못 파세요. 고민되실까 봐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손절 의견을 아이고. 그냥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칼에 또 자르시네요. 제 추가 질문을요, 시청자님. 일단은 빨리 그냥 나오시는 게 더 네. 속이 오히려 후련하실 것 같다라는 전략 남겨드릴 테니까 힘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운 네.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셔가지고 눈물의 손절 이후에는 또 이제 반가운 또 새로운 주식과의 만남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힘,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달콤님께서 파라다이스, 달달하다니 SH 에너지화학, 상가자님 하이브 많이 올라오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도 오늘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유튜브 좀 살펴주세요, 박예린 캐스터. 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CS 베어링 마녀님의 종목인데요. CS 베어링 매수가는 9,000원이고요. 비중 5%입니다. 오늘 CS 베어링 상한가 진입하면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서는 확신의 수익권인데 비중이 너무 적어서 조금 아쉬우셨나 봐요. 짜증나게 비중이 적어요. 내일 나오는 게 좋을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고민되실 것 같아요. 적게 담아둔 비중이 이렇게나 급등하니까 아쉬움도 좀 크실 것 같고요. 내일 매수하면 어떨지 매도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김영우 전문가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우선은 CS 베어링 수익 중이신 부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 보기가 굉장히 또 쉬운 부분은 아닌데 지금 권리락에 대한 매매를 확실히 활용을 하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죠.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고 여기 지금 권리락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좀 주가가 조정을 크게 오더니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리락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그날 당일 고가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방향을 못 잡을수록 이러한 그런 무상증자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권리락 권리락 당일에는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자체가 시장에서 트렌드한 그런 섹터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섹터로 좀 트렌드했고 CS 베어링도 지금 풍력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락이 떨어진 그날 당일에도 고가 15% 시가 대비해서 한 7% 정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HTS 상에서 수정주가를 풀어서 보면은 권리락 효과가 어떤 거냐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상증자를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은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면서 유통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 지금 액면가가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특히 개인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지금 싼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이 기업 자체가 잉여금을 통해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는 건 맞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의 큰 게 아니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이 매매를 참여를 해보시는 거를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좋은 단가 9,000원에 지금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좀 행복한 고민. 네, 비중은 작지만 내일 제가 이걸 팔아야 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단 수정주가를 풀었을 때 보시면 거래량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고점 거래량들을 지금 다 돌파를 해내면서 한번 상승세를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한가를 간 시장의 명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정부가 11개국 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풍력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명분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을 받을 재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도적인 이런 물량에 의해 물량을 집어넣어서 끌어올린 상한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충분히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다음날 시가가 얼마에 형성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를 하는 기업 자체가 이제 미국의 이제 G라는
기업과 최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업의 그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동향을 좀 살펴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 기업의 그런 주가 움직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게 중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시가로 만약에 이 상한가 즉 매수세를 등에 업고 내일 한 번 더 시가로 높게 띄운다면 거기서부터는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물론 풍력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원전 태양광 다음으로 지금 트렌디한 종목이긴 하나 지금 전반적으로 이 콘덴공합이 이제 페고데이션 시장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실 때는 수익을 줄 때 빠르게 수익을 편취해서 나와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CS 베어링도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흐름 확인을 하셔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수지 맞으신 만년님 다시 한번 저도 축하드립니다. 익선 라인 조만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유튜브 시청자분들 도와드릴까요? 네, 이어서 댓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상님 종목 좀 살펴드릴게요. 종목은 옵트론텍이고요. 매수가 7,2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늘 주가는 5,550원 가리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매수가까지 오려면 아직 이 종목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좀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매수가 7,200원까지 올 수 있을지 저희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예, 옵트론텍은 카메라 쪽에서 이제 부품 쪽에서는 뭐 손떨림 방지라든가 뭐 렌즈도 만들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제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유력한 업체예요. 특히나 삼성전자 쪽에 전통적으로 매출이 많이 잡혔고 삼성전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로 들어갈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들, 카메라 특히 모듈 관련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도 이제 뭐 주가도 안 좋지만은 이유는 이제 1분기 때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데 지난번에 한번 아마 지금 가격대가 보니까 6월 8일 날 삼성전자에서 테슬라 쪽에 그 들어가는 트럭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4조나 5조 원대가 되는 그런 어떤 물량을 삼성전자가 독점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따라잡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잡기 하시면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모멘텀을 타고 들어가셨다면은 분명히 대응책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빠지니까 하염없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신 건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 장대 양봉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의 차트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좋지 않아요. 이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보면은 이게 좋은 흐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더 빠지고 있었고 바로 그 전날까지도 보게 되면은 저점을 깨는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의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옵트론텍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분명히 그 차량용 그 카메라 렌즈 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기술력이 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괜찮은 매출이 뭐 잡힐 수도 있겠지만은 1분기 때 적자였고 전통적으로 이 회사는 2분기가 비수기라서 거의 적자입니다. 이번 2분기도 적자일 확률이 높아요. 단지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요번에 나왔던 저점 4,985원 깨지면은 손절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6,500원 단에서 일단 한 번은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받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 예, 네. 아이마켓 코리아. 이거 사셨어요?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1,450원이요. 네. 비중 얼마 나오셨어요? 1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래에 잡으신 종목이세요, 선생님? 전에부터 잡고 있었어요. 오래되셨어요? 잡으신 지 꽤 되셨어요? 예, 예전에 네. 뭐 9,900원에서 사고, 네. 또 올라가서 또 팔기도 하고, 계속 그랬어요. 조금씩 샀다 팔았다 이랬습니다. 근데 뭐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 상태라 너무 지루하셨겠어요. 대응하시는 동안에 몇 달을 계속 그랬네요.
예. 그래도 안 되고. 네. 근데 해상화는 좋다고 하는데 유보율도 뭐 많고 이렇다는데. 네. 주가가 안 요번에 가서. 또 뭐 호재가 하나 났더라고요. 네. 어떤 그 부분? 네. 뭐 200억인가 뭐 투자해가지고 충전소 뭐 그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는 모양인데. 아, 그거까지 이제 같이 뉴스 잘 보시면서 이 종목 계속 추적을 하고 계시군요, 시청자님. 근데 왜 네, 주가가 그 안 이- 움직일까? 배당이 네. 계속 나오니까 아, 예. 배당 6월달 배당이 좀 나온다던데. 6월 얼마큼- 배당도 받으실 예정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은 많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그쵸? 예. 네. 이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뭐, 목표가 이런 게 궁금하신 게 맞으시죠? 예. 네. 투자 기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세요? 투자 기간은 뭐 1년도 좋고 뭐 네. 6개월도 좋고. 배당 계속 받으시면서 예. 수익이 난다면 들고 가실 의향이 있으신 종목인 거 감안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진단 도와드려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1년도 괜찮다 하시면 장기 투자권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지금 거래가 없고 시장 대비 약합니다. 확실하게.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장투 가능한 종목인가요? 이 종목? 일단 시청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가라는 거는 이제 주가마다 이제 주포가 존재를 하는데 주포가 만약에 관리를 안 하면은 주가는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횡보에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게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거래량인데요. 지금 작년에 이제 5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아래 보시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자, 이런 경우에 보통은 주가가 빠지는 게 마련인데 지금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그나마 재료가 지금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기업의 일을 잘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주가를 받치고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좀 오래 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충전소 이슈도 알고 계시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아이마켓 코리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MRO 업체입니다. MRO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객사한테 이제 공급 의뢰를 받습니다. 자재 공급 의뢰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공급사와 협의를 해서 견적을 받은 다음에 다시 단가 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주주 사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대 주주가 인터파크입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인터파크고요. 두 번째로 좀 주목해 볼 게 최대 2대 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8%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만큼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워낙 큰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마켓 코리아에 맡겨놓고 어떻게 보면 일을 맡기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삼성의 평택 4기 공장이 이제 개설이 예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자재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자재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수수료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삼성이 아닌 매출 같은 경우에 이제 IT 유통 쪽에서 기자재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맥 코리아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저도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전기차 충전소 이슈가 최근에 나왔어요. 네. 시장에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가 인수한 이제 SK 시그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시그넷과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 운영권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다. 따라서 거래량이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고 관리를 해주는 거는 결국에 이 기업이 본연의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한번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추세선 자체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선 하단 부분을 보면 한 10,000원 부근에서 추세선 하단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요. 아마 이 10,000원 부근은 좀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매출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계속 거래를 유지를 하면서 이 10,000원 아래 지지대를 유지를 해준다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000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주식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주가를 관리하는 주포가 어떤 호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명분을 동반을 해서 거래량을 이 많은 부근대에서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12,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더라도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히 사주고 있고요. 지금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일이긴 하지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기업의 매출 또한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이메크 코리아는 이제 상승 추세 하단선이 많은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1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이면 시청자님 생각하신 희망 목표가하고 얼추 좀 비슷한 라인이세요? 아니면 조금 부족하세요? 선생님? 예, 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셨어요. 예, 이거는 예. 금방에서 잡아주신가 꼭 12만 원 요거는 아니니까 지켜보시다가 시청자님의 희망 목표가 오시면은 그때 한번 매도 하시는 거 고려해 주시고 배당도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엠마켓 코리아, 봐드렸고요. 다음 유튜브에서 아라시우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필명이 재밌으시네요. 아라시우, 파크 시스템즈. 가지고 계신 종목이시고, 매수가는 11만 8천 원대, 비중은 10%입니다. 아라시우, 전망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또 구수하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 고가 터치하면서 오늘 종가 나왔고요. 10만 원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10만 원 선을 안착하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나와줄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인지 판단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규 전문가님. 일단은 복구는 가능하신 종목인 거지, 손씨. 어떤 종목인가요? 파크 시스템스? 예, 종목은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예, 본전은 이제 충분히 복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는 전자현미경, 이제 원자현미경 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원자현미경이라는 게 어디 쓰일까, 뭐 별로 쓰이는 연구소나 쓰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공정이 상당히 좀 미세 공정화 되면서 반도체 공정에서 보면은 포토마스크를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미세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그림으로 찍히기 때문에 나노급으로 찍히는 그림이라서 제대로 그림이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 보려면은 원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잡힐 걸로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 보면은, 예상치를, 1분기 때 예상치를 못하면서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깎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빠졌는데 아마도 이제 매출 인식이 좀 늦어지는 걸로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이 요 근래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수급상으로 그렇게 모자람이 없는 종목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 종목입니다. 단지 이 종목이 2020년도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PER 70배 수준이니까 상당히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올해는 그 예상 PER이 20배니까 상당히 좀 이런 걸 본다면 분명히 성장성은 있죠. 그래서 신고가 내기는 조금은 좀 올해 안으로 신고가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단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종목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되면 저는 15만 원 갈 걸로 보이고요. 여기는 중기 목표가로 잡도록 하고요.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나요? 어쨌든 이제 뭐 연말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지금 사신 가격대죠. 네, 거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2만 원대, 그러니까 본전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시장이라든가 종목 전망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는 종목보다 시장 분위기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매수가 오시면은 한 번 더 상의해보자라고 여지 남겨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만날 수 있는 날 또 AS 해주실 수 있는 날 기억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질문 던져주세요. 다음은 SH에너지화학 한번 가볼까요? 일찍 도착해서 종목 올려주신 달달하다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360원이시고 비중 많지 않으세요? 5% 넣으셨는데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될까요? 네, 보유하면은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1040원 오늘 종가로 기록이 됩니다. 1040원. 지금 매수 단가보다는 낮기는 한데 그렇게 손실이 많이 크지는 않으신 상황이어가지고 기다리면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 이상까지, 매수가 이상까지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우 전문가님 가능성 어떻게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뭐 GSE, 대성에너지와 함께 세 번째 한 티어 정도에 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고 있는 기업의 일 경우에 이제 합성수지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말은 뭐냐? 지금 추가적으로 이 본연의 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테마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일단은 명시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지금 왜 테마주로 묶여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내 자회사가 천연가스 관련해서 그런 셰일가스 사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천연가스 광구를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신고가가 갱신을 할 때 이런 주가의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실 때는 천연가스 선물지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 선물지수를 내추럴가스를 한번 보시면서 전일에 이제 만약에 급상승하거나 그럴 때 이 종목도 같이 오른다라는 점 또 인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상황을 보면은 지금 G7에서 회의에서도 나왔던 게 이 러시아산 석유 제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석유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부각이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본다면 이 천연가스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마적으로 이 세력들이 붙어서 굉장히 가격을 높게 이렇게 형성을 많이 해놓은 부분에 있어서 가격들을 좀 차익 실현 매물들 굉장히 많이 쏟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 천연가스 시장 상황을 보면은 한 번에 상승세는 한 번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의 단가가 1360원, 1360원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360원까지 이게 주가가 올라갈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 주가를 관리하는 그 주포가 좀 돈을 써야 됩니다. 여기 아래에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시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즉, 자금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개인적인 투심이라기보다는 이런 대형 물량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대응이 중요한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응은 1,000원 마디가가 좀 다시 무너지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시지만 비중을 조절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개별적으로 근본적으로 이제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권유를 크게 드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물론 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빠져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테마주 매매를 진행을 할 때 한 번의 그런 큰 급락, 그 세력들의 이탈에 의한 한 번의 큰 급락에 의해서 시드의 손상이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들은 추가 매수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기준선 1,000원이라는 그런 마디가 기준선을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을 좀 홀딩 해보시면서 한 번에 그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날에 저는 탈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탈출을 모색하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달달하다님 필명은 너무나 달콤하신데 이 종목 말고 좀 더 다른 종목으로 달콤한 수익 꼭 창출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에너지화학에 대한 김영우 전문가님의 전략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레드님 모셔볼까 합니다. 플레이 위드를 대응하고 계신데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매수 단가가 좀 높으세요. 저희 레드님께서는 14,300원에 진입하셨고 10% 반등 가격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신작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난달 말에 굉장히 핫하게 상한가도 찍었던 주식인데 빠르게 밀려가지고 6월달에 퍼포먼스 굉장히 보신 것처럼 저조합니다. 완벽하게 지금 추세 하락으로 빠진 상태고요. 신저가에서 얼마 고개 못 들고 있는 상태에 지금 반토막이 더 난 가격대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측한데요, 신규 전문가님. 요거 신작에 대한 반응 좋다고 들썩일 때 아마 그때 진입 타이밍을 좀 잡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플레이 위드?
플레이드가 지난번에 이제 상한가를 간 날이 있어요. 5월 27일 날. 그때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신작 게임 CLM이 대만 쪽에서 상당히 좀 흥행에 성공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냈다가 빠졌는데 이제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신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빠져버렸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그냥 추정해보기로 이 회사가 그 CLM을 출시를 하면서 이제 CLM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NFT 토큰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매도 붙이고 한 것 같은데 그쪽에 정확한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추정키로 요 근래에 이제 암호화폐들이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고 또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안감을 안으면서 뭔가 좀 주가가 흘러내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CLM과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어떤 노이즈는 그 자체의 노이즈는 현재로서는 나타나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이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했던 부분에 많은 부분이 그쪽의 NFT 토큰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가에 큰 폭의 낙폭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라면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조금 반등은 좀 기다려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시장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타면서 또 이제 게임주들도 제 생각에는 이제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때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섹터 자체의 반등 플러스 이제 암호화폐들 쪽에서의 반등 이런 것들이 플레이드의 반등을 조금 좀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지금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단시간 내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좀 돌파를 해야 될 이제 중기 이평선들이 121선, 61선들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파를 해내려면은 상당히 큰 호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밑에까지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것을 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 종목은 손실을 좀 많이 줄였다 생각하시고 일단은 한번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좀 보수적으로 또 전략이 나와가지고, 레드님도 마음이 좀 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LX하우시스 가자님의 종목 봐드립니다. 매수가가 이분도 높으세요. 62,000원대 진입하셨고, 10%. 질문이 요즘에 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보유하면 일단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 텀이 또 너무 길면은 생각을 또 바꾸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래 걸릴까요? 라는 추가적인 질문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김현 전문의 요즘에 대부분 건자재 건설주 올려주시는 분들이 그 신정권 출범 전후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버티다 요즘에 손절금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LX 하우시스도 너무 큰 손실권이시기 때문에 매도를 하실 수가 과연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최선의 대응 방법 있을까요? 일단 LX 하우시스는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간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그만큼 시장이 건설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이런 원자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협상의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건자재 섹터들의 약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결국에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기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간과 그리고 이 물량을 더 추가 매수를 가능한가라고 일단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코로나 저점 부근인 이때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LX 하우시스라는 기업이 결코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고 시장의 그런 인기가 조금 많이 사그라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을 본다면 이 코로나 저점 부분까지 한번 내려온다면 여기서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보유 기간을 좀 늘리신다면 여기 3만 원에 3만 3천 원 부분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면서 실적을 기반한 이런 반등세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62,335원이시면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단가로 보이시는데요. 너무 지금 힘든 시장에서 좀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섹터라는 것들은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만약에 건자재 쪽도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번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정부 정책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상승세가 나올 테니까요. 추가 매수 자리 33,000원 라인 부분에서 한번 잡아보시면서 이때 이후로 기술적 반등에서 평균 단가 만약에 도달하시면 추가 매수 물량 덜어 가시고요. 그 다음부터 좀 수익권에서는 차근차근히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결국 이거는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까지 권유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매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신규로 조금 더 물량을 넣으셔가지고 나오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 주셨는데 좀 막막한 심장이셨을 것 같은데 한결 기분 좀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LX 하우시스 크게 또 스트레스 없이 잘 탈출하실 수 있는 그날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LX 하우시스까지 봐드리면서 나흘째 반등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가 또 내일장 저희 준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전문가님 예상외로 오늘 거래소가 참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마음이 풀리신 저희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더 조심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지 내일장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이제 미국 S&P 500이 21선을 머리 위에 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단기 반등 목표치 저는 2,450 정도, 2,440, 340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거의 올라왔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다행히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 쪽이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서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흐름에 동조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PCE 발표가 있고 다음 주 되게 되면 6월 달에 대한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 지표 중요할 텐데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이 확인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S&P 500도 어제 음봉이 나왔고 옆으로 며칠 정도 아마 횡보를 하겠죠. 지금 PC 같은 경우에 가령 아마 2달 연속 제 생각 둔화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 올라가 버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또 시장에 또 악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고용 지표가 가령 이제 조금이라도 기대치 못 미쳤으면은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론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하방 변동 가능성이 이제 핑계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닥 잡는 지금은 초기 단계로 보는데 바닥 잡이 패턴이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 매물이 언제든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늘 열어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음봉이 나오길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매수하시려면은. 지금은 이제 적극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시면서, 지금 뭐 테마주들이라든가 모멘텀이 붙은 쪽에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중기 관심 섹터들 좀 모아가시는 거, 그거는 이제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뭐 기술주, 또 이제 제가 반도체라고 썼나요?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라고 제가 적었던 것 같은데, 반도체는 기술주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 기술주 바이오 넣으셨어요? 그리고 자동차 게임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아서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매수를 좀 해나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추가됩니다. 네,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기술주, 자동차 게임 이쪽에서 종목들 잘 물색해 보시고요. 김영우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떻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내일장 이벤트로 보신다면 지금 나토 회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원전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데 지금 원전 수출이 거의 12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발주가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섹터들은 오늘 BH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는데 그 상승세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붙었다가 다시 이제 주가 조정을 좀 강하게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저점에서 다시 추세를 돌리는 그러한 종목들을 신규로 잡아보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원전주들도 결국에는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 주포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 차례를 기다리시면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 이제 주요 이벤트 같은 경우에 뭐 신한울 3, 4호기 공사가 재개되고요. 그리고 폴란드랑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이 원전 입찰이 지금 앞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여름철 전력에 대한 그런 수급 이슈, 이번 연도 이제 폭염이라고 하시는데 더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느껴진 체감이 된다면 이 원전에 대한 그런 수급도 여전히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에 대한 그런 발표와 이제 내수 경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23일 종가 기준으로 1,300원을 돌파를 했다가 1,200원 후반대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도 시장에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안전 자산에 대한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가 들어가야 된다, 관망세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무역에 대한 그런 수출입 동향도 한번 살펴보시면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하반기 주도 섹터는 자동차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전기차 섹터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준비할 수 있는 섹터까지 일러주셨는데 지금 시즌 끝나고 또 빨리 올라가셔야겠어요. 네, 공방 네.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늘 같은 이제 변동성 장세, 최근에 이제 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테마주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 스펙주들 굉장히 또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만큼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는다 라는 의미를 또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는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강세 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셔야 된다. 그것만으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멘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설명 여기까지 듣고 네,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잘 들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씨는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인사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드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게 될지 좀 조심스럽게 또 시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수적인 전략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균형 잘 잡아 나가시면서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명인들의 복귀 이어지거든요. 저희 카운슬러 중에 한 분이신 김민준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다. 이 시간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어떤 또 회안을 제시해 주실지 명인들의 복귀 기대해 주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내일 4시에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